안녕하세요. 제12회차 CBT 실전 문제 4과목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의 단자 전압이 1kV, 정전 용량이 740 피코파라드일 경우 방전 에너지는 약 몇 미리줄인가? 방전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방전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CV 제곱.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정전 용량 740 피코파라드 740인데 여기에서 피코파라드는 파라드의 단위로 바꿔야 되므로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곱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단자 전압 1kV 킬로볼트는 1000볼트죠? 1000의 제곱 계산하면 0.37mJ 정답은 4번 0.37mJ이죠? 여기에서 숫자만 있는 값을 계산을 하면 0.00037줄이 나오는데요. 1줄은 1000mJ이므로 단위를 환산하면 0.00037 곱하기 1000은 0.37mJ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m 이상 이격시켜 유지해야 하죠. 정답은 3번 3m 이상.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추가로 이격시켜야 하죠. 다음 중 감전사고의 사망 경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류가 뇌의 호흡 중추부로 흘러 발생한 호흡 기능의 마비 2. 전류가 흉부에 흘러 발생한 흉부 근육 수축으로 인한 질식 3. 전류가 심장부로 흘러 심실세동에 의한 혈액순환 기능 장애는 전격 현상의 사망 경로이지만 정답은 4번 전류가 인체에 흐를 때 인체의 저항으로 발생한 주울열에 의한 화상은 사망하지는 않죠.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답은 1번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이중 절연 구조의 전동기기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죠. 2.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구 3. 철판 위와 같이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구 4. 물과 같이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구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죠. 다음 중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절연 열화, 과전류에 의한 단락, 접촉 불량에 의한 과열은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답은 2번 전봇대 위의 애자의 기계적 강도가 저하되었다고 해서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간접 원인은 될 수 있죠. 피레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능 중 틀린 것은 2. 뇌전류 방전 능력이 클 것 3. 속류 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4. 반복 동작이 가능한 것과 정답은 1번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은 피레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능이죠. 다음 중 정전기의 발생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리, 유동, 마찰에 의한 발생과 정답은 1번 도전성 재료에 의한 발생이 아니라 파괴, 충돌, 분출, 교반 등이 정전기 발생 요인이죠. 정전기 제거를 위한 제전기의 종류 중 이온 생성 방식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은 자기방전식 제전기, 방사선식 제전기,
전압인가 재전식과 정답은 3번 고주파식 재전식이 아니라 이온식 재전기를 포함하여 재전기의 종류죠. 방폭 전기 설비에서 1종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1. 이상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를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는 0종 장소. 정답은 2번. 보통 장소에서 위험 분위기를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는 1종 장소. 3. 위험 분위기가 보통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장소는 0종 장소. 4. 위험 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거의 조성되지 않는 장소는 2종 장소. 물과의 반응 또는 열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발생하는 것은 정답은 2번.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발생시키며 발열되죠. 다음 중 피부에 닿았을 때 탈지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은 정답은 2번. 아세톤은 손톱에 매니큐어를 지울 때 사용되는 물질로 탈지 현상을 일으키죠. 다음 중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응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고 2. 화학적 구조 및 결합력이 불안정하며 4. 그 자체가 위험하다든가 또는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위험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위험물의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정답은 3번. 대부분 화학적 구조가 복잡한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서 위험물은 아니죠. 다음 중 폭갱 현상에 있어서 폭갱파의 진행 전면에 형성되는 것은 정답은 2번. 충격파라고 하죠. 연소 진행 속도는 1000에서 3500m/s죠. 20도씨인 1기압의 공기를 압축비 3으로 단열 압축하였을 때 온도는 약 몇 도씨가 되겠는가?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이다. 단열 압축되었을 때 공기의 온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열 변화에 대한 공식은 압축 전 절대 온도분의 압축 후 절대 온도는 압축 후 부피분의 압축 전 부피의 비열비 마이너스 1승는 압축 전 압력분의 압축 후 압력의 비열비분의 비열비 마이너스 1승.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는 온도와 압력을 이용해서 계산하겠죠? 여기에서 온도는 절대 온도로 문제에 주어진 섭씨 온도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주어진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서 계산해야겠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 T1 압축 전 절대 온도 20도씨 플러스 273이겠죠? T2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온도는 압축 전 기압 1기압 분의 압축비 3이므로 3기압이겠네요. 의 공기의 비열비 1.4, R값이 1.4네요. 분의 1.4 마이너스 1승. T2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20도 플러스 273을 곱해주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401K. 우리가 계산한 온도는 절대온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단위도 절대온도 단위인 K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몇 도씨, 섭씨온도로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온도를 다시 섭씨온도로 바꾸기 위해서 401K에서 273을 빼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128도씨. 정답은 2번. 128도씨죠? 혼합가스 용기의 전체 압력이 10기압, 0도씨에서 몰비로 수소 30%, 산소 20%, 질소 50%가 채워져 있을 때 수소가 차지하는 부피는 몇 리터인가? 단,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이다. 수소가 차지하는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할 건데요. 이상기체 방정식은 PV는 nRT,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 곱하기 R,
0.082로 기체 상수죠. 곱하기 절대온도 T. 여기에서 절대온도란 273 플러스 섭씨 온도로 계산하죠. 따라서 V는 P분의 nRT.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용기의 전체 압력 10기압 10분의 수소의 부피이므로 수소의 몰수 30% 0.3이죠. 0.3 곱하기 기체 상수는 상수이므로 정해진 숫자 0.08이죠. 곱하기 0도씨는 섭씨 온도이므로 절대 온도로 변경해주면 273 플러스 0도씨는 273 절대온도 K가 되겠죠? 273 계산하면 0.672리터. 정답은 2번 0.672.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하여야 할 계측장치가 아닌 것은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는 계측장치이지만 정답은 4번 경보계는 계측장치가 아니라 위험을 알리는 경보장치죠. 다음 중 점화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충격, 마찰, 복사열, 고온물질 표면은 점화원이 되지만 정답은 1번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열량이죠. 다음 중 산화에틸렌의 분해 폭발 반응에서 생성되는 가스가 아닌 것은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은 분해 폭발 반응에서 발생되는 가스이지만 정답은 4번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가스죠. 다음 중 전기설비 화재의 소화에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 전기설비 화재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많이 사용하죠. 다음의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물질은 특히 산화제와 접촉 및 혼합을 언금하며 화재 시 주스 소화를 피하고 건조한 모래 등으로 질식 소화를 하는 물질은 정답은 1번 마그네슘이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